40년 경력 어르신들의 배뇨 건강만을 연구해 온 비뇨의학과 명예교수, 올해 77 최일규입니다. 혹시 오늘 새벽에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소변 때문에 지긋지긋한 불면의 밤을 보내고 결국 핏발선 눈으로 절망적인 아침을 맞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1시간에 한 번, 아니 30분에 한 번꼴로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차라리 이 밤이 빨리 끝나버렸으면 하고 처절하게 외치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건강을 파괴하며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적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신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매일 밤 화장실의 노예가 되어 쪽잠을 전전하고 낮에는 만성 피로와 기억력 감퇴에 우울증에 시달리며 최악의 경우 어두운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이라도 부러지는 끔찍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간뇨 환자의 낙상 위험은 무려 3배나 폭등합니다. 의사 양반 또 겁주는 소리 하시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뭘 새삼스럽게. 이런 건강정보 수십 개는 봤지만 하나도 효과 없었어.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보에 실망하고 또 얼마나 많은 밤을 좌절감 속에서 보내셨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약속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의사 인생 40년 수만 명의 야간뇨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고 그들의 삶을 바꿔놓은 생생한 경험과 현대의학의 최신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그야말로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처방입니다. 오늘 단 몇 분 제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신다면 여러분은 지긋지긋한 야간뇨의 사슬을 오늘 밤 단번에 끊어내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주무시는 기적의 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 다시 청춘에서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았던 야간뇨의 모든 비밀과 단 하루만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명쾌한 해법을 남김없이 풀어놓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사실 저 역시 60대 후반에 지긋지긋한 야간뇨로 밤잠을 설치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1시간에 한 번꼴로 깨어나 화장실을 들락거렸으니 낮 동안의 피로감과 무기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 우리 어르신들의 그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 그거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 살아야죠 하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기능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항인효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의 탄력성과 용적 또한 젊었을 때보다 감소하기 때문이죠.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여성분들은 방광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자주 마려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불편과 고통을 그저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속수무책으로 방치해야만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야간뇨 완전 정복 3단계 필승 전략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밤은 오늘부터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수많은 임상 사례로 증명된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단계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1단계는 바로 밤의 수도꼭지를 확실하게 잠가라. 저녁 수분 관리의 황금률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 효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항긴효 호르몬은 밤 시간 동안 소변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수도꼭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밤에도 수도꼭지가 완전히 잠기지 않고 계속해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 시간의 수분 관리가 야간뇨 해결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만의 특별 처방입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반드시 마치십시오. 음식이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고려하고 잠들기 전 충분히 소화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저녁 식사 시간에는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 음식을 되도록 피하거나 드시더라도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적게 딱 3숟가락 이하로만 드십시오. 국물 한 그릇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수분과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염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염분은 우리 몸속에서 수분을 끌어당겨 소변 양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주범이 됩니다. 셋째, 저녁 식사 이후부터 잠들기 전까지는 물이나 기타 음료, 수분이 많은 과일, 야식 등을 일절 입에도 대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약을 드셔야 한다면 아주 최소한의 물, 즉 입만 적실 정도의 물로만 드십시오. 목이 마르면 어떡하나요? 물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갈증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합니다. 그 대신 낮 동안, 특히 오전부터 이른 오후 시간까지 의식적으로 물을 충분히, 예를 들어 하루 총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여러 번에 걸쳐 천천히 나눠 드시면 저녁 시간의 갈증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낮에 미리 저수지에 물을 채워두고 밤에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얼마 전 72살의 이영자 할머니께서 밤마다 서너 번씩 깨는 야간요 때문에 단 하루도 편히 주무신 적이 없다며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저녁 식사 후 달콤한 과일을 꼭 드시고 주무시기 직전에도 입가심으로 물 한 컵을 마시는 오랜 습관이 있으셨죠. 여행은커녕 친척집 방문도 두려워 점점 집안에만 갇혀 지내셨다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께 다른 어떤 처방보다 먼저 이 저녁 수분 관리 황금률을 딱 하루만이라도 독하게 실천해 보시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는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통잠이라는 것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분이 하루 만에 이런 극적인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영자 할머니의 사례처럼 저녁 수분 관리만 철저히 해도 야간류는 빠르면 단 하루만 해도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제2단계는 낮 동안의 숨은 적을 찾아라. 야간요 유발 주범 차단법입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원인이 꼭 밤 시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가 낮 동안 무심코 행하는 생활 습관 속에 그 해답이 혹은 원인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첫째, 하지부종, 즉 다리가 붓는 증상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혈액순환 기능이 떨어지고 다리 근육의 힘도 약해져 낮 동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에 의해 수분이 다리 쪽으로 쉽게 몰려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붓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잠자리에 들어 몸을 수평으로 눕히면 이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다시 혈액 속으로 대량 흡수되어 신장을 거쳐 결국 한밤중에 소변으로 만들어져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밤사이 소변량을 늘리는 아주 교활한 숨은 주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이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후 또는 잠들기 2-3시간 전부터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다른 의자나 높은 쿠션에 올리거나 침대에 누워 다리 밑에 이불이나 베개를 2-3개 받쳐 다리를 높이 올려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낮 동안 다리에 정체되었던 수분이 잠들기 전에 미리 상체로 이동하여 효과적으로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저녁 30분만이라도 이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특히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저리신 분들은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필요하다면 낮 동안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도 다리 부종을 줄이고 야간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비법 노트의 핵심입니다. 둘째,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여러 만성질환으로 인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들 중 일부, 예를 들어 고혈압 약에 포함된 이뇨제 성분이나
일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특정 신경계 약물 등은 소변량을 늘리거나 방광을 자극하여 야간뇨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새로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한 약이 있거나 기존에 드시던 약의 용량이 변경된 후 야간뇨 증상이 심해졌다면 반드시 약을 처방해준 의사 선생님과 그 사실에 대해 상세히 상담하여 약물 조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절대로 고객님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마음대로 줄이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니 삼가셔야 합니다. 셋째,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한 번쯤 의심해보고 필요하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코골이가 매우 심하고 자다가 숨을 컥컥하며 몇 초간 멈추는 증상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수면 중 뇌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자주 각성 상태가 되고, 또한 우리 몸에서 소변 생성을 촉진하는 특정 호르몬, 대표적으로 심박 나트륨 그리고 이뇨펩타이드가 분비되어 야간뇨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생활 습관을 교정해도 야간뇨가 쉽게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 전문 클리닉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함께 양압기 치료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야간뇨 해결의 근본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68배 김철수 아버님은 전립선 약을 몇 년째 꾸준히 드시고 계셨지만 야간뇨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늘 우울해하시고 부부 사이도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낮에는 다리가 심하게 붓고 밤에는 코골이가 천둥소리 같다는 아내분의 핀잔에 잠자리가 늘 가시방석이셨죠. 저는 아버님께 저녁 식사 후 다리 올리기와 함께 혹시 모르니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예상대로 중등도의 수면 무호흡증이 발견되었고 아버님은 즉시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뒤 아버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몰라보게 밝아진 얼굴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야간뇨 횟수가 거짓말처럼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코골이도 거의 사라지니 집사람이 저보다 더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개운하고 상쾌한 것은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버님은 이제 부부 금실도 예전처럼 회복되어 매일이 신혼 같다며 한바구음을 지으셨습니다. 포기했던 아내분과의 저녁 산책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야간뇨의 원인은 생각보다 복합적일 수 있으며 그 숨겨진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3단계는 방광을 속이고 잠을 지켜라. 야간뇨 착각 탈출 및 방광 훈련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에 살짝 잠이 깨기만 해도 또 소변 마려운가 보다 하고 지레짐작하며 조건반사적으로 화장실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이때 실제로 방광이 가득 차서 깨는 경우보다는 얕은 잠 때문에 작은 뒤척임이나 소리에도 쉽게 각성하거나 혹은 오랜 습관으로 인해 그 시간에 그냥 깨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뇨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 착각에서 반드시 벗어나셔야 합니다. 새벽에 잠이 깼을 때 정말로 소변이 급한지 아니면 그냥 잠결에 뒤척이다 깬 것인지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몸 상태를 차분히 느껴보십시오. 만약 아랫배가 묵직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소변이 쏟아질 것 같다는 강렬한 요의가 아니라 그저 조금 마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을 만은 한데 싶은 정도라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지 마시고 다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아주 깊고 느린 심호흡을 대여섯 차례 반복하며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이때 괜찮아, 아직 더 자도 돼, 아무 문제 없어 하고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의외로 금방 다시 스르륵 잠이 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15분에서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고 여전히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참지 말고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환한 불을 켜시면 안 됩니다. 아주 어두운 간접 조명이나 발밑등 정도만 이용하시고 조용히 다녀오신 후 바로 다시 잠자리에 드십시오.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물을 마시는 행동은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절대 금물 행동이라는 것 이제 잘 아시지요? 이와 함께 낮 동안 간단한 방광 훈련을 하시는 것도 야간뇨 극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소변이 마려울 때 바로 화장실에 가지 않고 의식적으로 5분, 그 다음엔 10분 이렇게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참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무리하게 방광염이 생길 정도로 참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방광의 소변을 저장하는 시간을 늘려가면 방광의 기능적 용적이 점차 커지고 소변을 참는 능력 또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불리는 골반적인 강화 운동도 소변 조절 능력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치 소변을 참을 때처럼 항문과 요도 주위 근육을 최소 10초간 꽉 조였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을 하루에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저만의 특별 처방입니다. 앉아 계실 때나 TV를 보실 때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운동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방광은 밤새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든든하게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요 문제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오늘 알려드린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밤에 2번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나흘 이상 지속된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낮에도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소변을 참기 어렵거나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이 있거나 갑자기 요실금 증상이 생겼다면 이것은 단순한 야간요가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몸이 붓는 증상, 특히 다리나 발목, 얼굴이 이전과 다르게 심하게 붓는다면 신장 기능 이상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문의의 도움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야간요 완전 정복 3당의 필승 전략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밤, 아니 오늘 저녁부터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 물 한 잔 덜 마시는 것, 잠들기 전 다리를 잠시 올려두는 것, 새벽에 깼을 때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지 않고 딱 5분만 심호흡하며 참아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나아가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2살 이영자 할머니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괴롭혔던 야간요에서 단 하루 만에 해방되신 후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어젯밤엔 정말이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해가 뜰 때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이렇게 가뿐하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의 그 촉촉한 눈빛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은 저에게도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이자 잊지 못할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이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것이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과 기대감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고 직접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건강한 삶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채널 다시 청춘은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의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공유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어르신 배뇨건강 전문 비뇨의학과 명예교수 최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부디 화장실 걱정 없는 깊고 편안한 밤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